안녕하세요. 한신평가정책실 최영욱입니다. 2021년 5번째 팟캐스트인 크레딧 관점에서 바라본 성공적 M&A란 두 번째 세션 정혁진 위원과 함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 의원, 최근 M&A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았다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M&A 사례는 KCC의 모멘티브 인수, 웅진싱크빅의 코웨이 인수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거래가 완료된 M&A 5건과 코로나19 이후 M&A가 진행된 2건, 즉 SK하이닉스의 인텔사 낸드 사업부 인수, SK와 SKENS의 플러그 파워 지분 인수건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플러그 파워 투자건은 경영권 확보 차원의 M&A가 아닌 일부 지분 투자 성격입니다. 최근 M&A 사례는 영업 시너지 분석을 위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분석의 한계가 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M&A 사례의 영업 시너지를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재무부담을 설명하였지만 2부에서는 영업 시너지 분석의 한계로 인해 재무부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사례도 과거 사례에서 도출한 기준으로 신용도상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M&A 중 어떤 사례가 신용도상 긍정적, 그레이존, 부정적 케이스에 해당하나요? 신용도상 영향을 판단하기 전에 케이스별로 M&A로 인한 재무부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합병한 건은 인수 피인수 회사의 재무구조가 우수한 데다 인수자금 부담이 없어 순차입금 에비타가 합병으로 인해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나머지 건들은 M&A로 인해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상승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재무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M&A로 차입부담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SKC와 KCC의 경우 순차입금 에비타가 3배 내외 수준에서 6배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진싱크빅은 순차입금 에비타가 3배 내외에서 8배 초과 수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부담 변동 수준과 영업 시너지를 보면 과거 사례에서 도출한 기준상 긍정적 케이스는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합병한 건입니다. 순차입금 에비타가 합병으로 인해 오히려 개선된 가운데 가입자 기반 확대에 따른 영업 시너지도 긍정적입니다. 그레이존 케이스는 CJ제일제당이 쉬안스를 인수한 건과 SKC가 KCFT를 인수한 건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현지 가공식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북미 시장 물류, 유통망 확보에 따른 쉬안스와의 긍정적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은 기존 재무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M&A로 차입부담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점이 신용도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SKC는 인수한 동박산업의 성장성은 인정되나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시너지 발현이 지연된 점과 순차입금 에비타가 3배 내외 수준에서 6배 내외 수준으로 높아진 점이 신용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부정적 케이스는 KCC가 모멘티브를 인수한 건과 웅진싱크빅이 코웨이를 인수한 건입니다. KCC는 도료, 건자재 등 기존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변동성 높은 실리콘 사업 비중이 증가하여 예년 대비 사업 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순차입금 에비타가 3배 내외에서 6배 내외로 상승하였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지주사인 웅진에서 렌탈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단기간 안에 M&A로 인한 시너지 발현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M&A로 인해 순차입금 에비타가 3배 내외에서 8배 초과 수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4분기 이후 진행된 M&A 건들은 첨단 기술 또는 ESG와 관련된 사례여서 영업 시너지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과거 기준으로 신용도 판단이 가능한가요? 질문하신 대로 SK하이닉스의 인텔사 낸드 사업부 인수권과 SK와 SKENS의 플러그 파워 인수권은 단기적으로 영업 시너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건은 과거 기준으로 M&A 신용도상 영향을 판단할 때 보다 추정이 쉬운 요소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재무부담과 기존 영위 사업은 인수대상 사업보다 추정이 쉽습니다. 재무부담 측면에서 SK하이닉스의 경우 인수자금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지만 순차입금 에비타는 기존 디램 사업의 견주한 영업실적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SKENS는 기존 재무부담이 높은 가운데 M&A로 인해 차입부담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높아진 재무부담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영위사업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보다 견조합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 사업이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SK ENS는 전력 수요 감소, S&P 하락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의 수익 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영업 시너지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는 SSD 산업 자체의 우수한 성장성과 인텔 SSD의 우수한 기술력 및 고객 기반 등을 고려할 때 PMI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너지 발현에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낸드 부분의 높은 경쟁 강도 및 업황 변동성으로 인해 인수 부분의 이익 변동성이 높아 단기간 내 실적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SK ENS의 플러그 파워 지분 투자는 SK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ESG 투자의 핵심 영역인 수소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성장 초기 단계로 국내외 업체 간 경쟁 양상과 경쟁력 확보 수준, 산업 내 수급에 따라 사업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두 건 모두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SK ENS 건의 신용도상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레이팅 액션도 앞에서 설명한 기준과 판단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과거 사례로부터 도출한 기준을 최근의 사례에도 적용하여 판단한 신용도상 영향은 실제 레이팅 액션과 큰 틀에서 부합하고 있습니다. 신용도의 긍정적인 SK 브로드밴드 건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M&A 계약 체결 이후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고 M&A 완료 후 최초 정기 평가에서 신용 등급이 AA-에서 AA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CJ 제일제당과 SKC는 M&A 전후로 신용 등급이 유지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재무부담 상승이 신용도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1년의 재무구조 개선안 실행으로 신용도 하향 압력이 완화되었고 긍정적인 영업 시너지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SKC는 재무부담은 상당폭 증가하였으나 기존 사업의 영업 실적과 전기차 배터리 동박 사업의 성장성이 양호하여 등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SKC에 대해서는 시너지 발현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케이스인 KCC와 옹진은 모두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옹진의 경우 코웨이를 재매각한 이후에는 재무부담이 완화되어 시종 등급이 BBB- 부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인수 발표 이후 현재까지 SK 하이닉스와 SK ENS의 시종 등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인수자금 부담은 상당하나 기존 사업의 현금 창출력을 감안할 때 차입 부담 증가폭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SK ENS의 경우 기존의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상황에서 M&A로 인해 재무 부담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근본 M&A는 수용도상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월 13일 코멘트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M&A가 위축되었는데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SK ENS와 같이 영업 시너지 판단이 어려운 딜들이 증가할까요? 만약 증가한다면 당사의 레이팅 액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ESG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향후에는 영업 시너지 판단이 어려운 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SG 내재화를 위한 M&A는 뒤 페이지에서와 같이 이미 2020년부터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영업 시너지 판단이 어려운 딜들이 증가한다면 당사의 레이팅 액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업 시너지 예측이 어려워지면 단기적으로는 추정이 쉬운 요소에 보다 비중을 두어 M&A의 신용도상 영향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M&A의 신용도상 영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될 것입니다. 우선 재무부담 수준 변화는 추정이 쉽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담 수준 변화가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영업 시너지의 경우 기존 사업의 영업 실적은 새로 인수한 사업보다 추정이 용이합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지 여부도 M&A의 신용도상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사 분규 등 PMI 관련 비용 증가 요인도 단기적으로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등급의 변동성은 예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클의 관점에서 신용도의 평균적인 균형점을 파악하기 쉬운 경우는 위 그림과 같이 스루 더 사이클 방식으로 신용등급의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 확보나 ESG 같이 신용도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부담이나 영업실적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적시성 있는 레이팅 액션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1년 5번째 키스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